강호의 의리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중국 사람들은 의리를 중시합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오래 사귀고 또 중국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에도 중국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중국 사람들은 오래 사귀다 보면 정말 의리를 지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왜 의리를 중시할까요? 사회 규범입니다. 중국도 옛날에 많은 사회 규범, 특히 삼강오륜 같은 이런 규범을 가지고 각 사람들이 본분과 역할을 정하고 그를 통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삼강오륜을 보면요, 부자 간에, 군신 간에, 부부 간에, 장유 간에, 그리고 친구 간에 그런 규범을 정했습니다. 잘 보시면요, 모두가 위아래 위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규범은 다 아는 사람들끼리의 규범입니다. 즉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돼야 될까에 대한 규범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강호라 그러면은 대략 무접세계의 강호를 연상하게 되죠. 법률과 권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유롭고 통제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 사회를 생각합니다. 근데 왜 강호가 그런 의미가 됐을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강과 호수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의 고대 사회는요, 아는 사람들끼리의 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 태어나서 한 곳에서 자라서 한 곳에서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자연환경과 관계가 있죠. 중국은 노동집약적 농업사회입니다. 몬순기후라는 계절풍 기후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계절풍 기후는 비가 때로는 너무 많이 오고 때로는 가뭄이 심하고, 즉 강우량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댐을 만들어서 보존해야 됐고요, 가뭄 때는 모아둔 물을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행위는, 댐을 만들고 그 물을 가두고 배출하는 이런 행위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해야 됐죠. 그래서 모여 살았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우왕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역대 통치자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물을 잘 다스리는 것, 즉 치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된 사회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무역이 발달하게 됩니다. 무역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계곡이나 들이나 산꼭대기 이런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통이 편한 곳, 즉 강과 호수에서 일어납니다. 강과 호수에서는요, 물무교환할 때 아는 사람들끼리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규범을 지켜야 될까요? 중국의 삼강오륜 같은 이런 예전의 규범 가지고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규범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의리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어떤 학자들은 새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삼강오륜이 아닌 삼강육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모르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지? 라는 규범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강호의 의리는 강호, 모르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꼭 지켜야 될 것, 의리를 얘기를 합니다. 의에 대해서는 공자도 말하고 맹자도 말하고 여러 선인들과 성인들이 말을 했지만 정확히 뭐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군자는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꼭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의와 비교한다. 도대체 의가 뭘까요? 너무 복잡한 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도 어렵고 너무도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일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때 저희가 하는 게 있죠. 회사에서 어떤 규칙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너에게 상을 주고 내가 승진할 것이다. 그 규정을 많이 만들면요, 너무 복잡해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관우입니다. 관우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쉽게 떠올리는 것은 삼국지의 도원 결의를 떠올립니다.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황건적인 한때 우연히 만나서 첫 만남에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그 평생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끼리 전란을 떠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야, 오랜만에 정말 우리가 만났다. 이게 몇십 년 만이냐?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도원 결의한 게 아니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형제의 의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지켰습니다. 자, 의리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할 수 있는 거다. 사회가 확장됐을 때 어떤 지켜야 될 규범이 없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의리를 만들었고요. 그 의리를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우상이 관우입니다. 관우는요, 중국의 모든 사상 그리고 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관우 숭배 사상은요, 당나라 때부터 시작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즉 당나라라 하면 국내 무역은 물론 해외 무역이 활발하게 시작된 사회적인 이 범위가 크게 확충되던 대표적인 초기 시기였습니다. 그때 관우가 의리를 대표하는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따라야 되는 새로운 질서로서 이데올로기로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은 의리 지킨다. 근데 알고 보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속이더라. 너 그거 옛날 얘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도 야, 그런 거 우리 이제 안 지켜, 언제 때 얘기를 하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적으로, 횡적으로 볼 때 종적으로, 즉 중국 사람이 자기가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중국 사람은 옛날만큼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횡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면 중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상당히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의리를 지키면은 굉장히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요.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중국말에 장이치, 싸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면 함께한다. 뒷면에 얘기가 있죠. 뿌장이치, 뿌짜이치. 의리 지키지 않으면요, 너랑은 안 놀아, 너랑은 안 사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설익은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밥을 지어야 합니다. 관우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번 만남에 친구를 맺고 평생을 갔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에 운명적으로 친구가 되고 영원히 가는 그런 얘기는 소설이나 영화 속에만 존재합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의리를 지키면서 친구를 사귀면 중국 사람들 만남이 훨씬 유익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들은 관우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범인입니다. 저희 범인들끼리 친구가 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요, 중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의리를 지켜라. 단, 중국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